노조는 15%, 회사는 9에서 10%, 딱 5%포인트 차이처럼 보이는데 이 숫자가 18일짜리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더 달라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막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성과급이라는 한 단어 뒤에 숨은 진짜 쟁점 세 가지를 노조안과 사측안 숫자를 나란히 놓고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성과급 더 달라는 거 아냐? 이렇게만 들으면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은 액수보다 그 액수를 어떤 규칙으로 정하느냐를 두고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직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과급을 어떤 방식으로 묻고 푸느냐는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도 그대로 번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한 가지 미리 짚고 가겠습니다. 5%포인트 차이로 18일을 멈춘다는 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뒤에는 믿을 수 있느냐는 신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먼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협상은 한번 깨졌다가 정부 중재로 다시 테이블에 앉은 상태입니다.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차 사후 조정은 5월 11일에 시작해서 13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17시간 마라톤 협상이었는데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그때 나온 조정, 아니 기존 OPI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를 그대로 두는 안이었다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한 발도 못 나갔다는 거죠. 결렬 직후 노조는 조정안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측은 정부가 어렵게 만든 자리가 무산돼 유감이라고 맞섰고요. 양쪽의 골이 그만큼 깊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파업이라는 판단에 정부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노사 양쪽을 잇따라 만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회장도 노사 대화를 호소하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됐습니다. 정부와 회사가 함께 파국만은 막자며 움직인 겁니다. 그렇게 열린 게 2차 사후 조정입니다. 5월 18일 시작해서 19일까지 이어졌고 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코앞에 둔 사실상 마지막 협상입니다. 이 협상을 직접 주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합의 가능성도 일부 있다. 다만 한두 가지 쟁점이 안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쪽이 조금씩 양보는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협상이 끝내 깨지면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회사 창사 이래 두 번째이자 최대 규모입니다. 이 협상은 국내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반도체 의존도와 그 리스크를 집중해서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사실 전달이고 종목 판단은 별개 문제입니다. 자, 그럼 협상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숫자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제입니다. 삼성전자에는 OPI라는 처가이익성 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목표를 처가해 번 이익의 일부를 직원에게 나눠주는 건데 여기에 연봉의 최대 50%까지라는 상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과급은 정해진 천장으로는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노조는 바로 이 천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이 50% 상한을 아예 없애달라는 겁니다. 이익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더 받을 길이 열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회사 입장은 다릅니다. 상한을 완전히 풀면 인건비가 실적에 따라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서 경영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폐지는 받기 어렵다는 쪽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쟁점은 상한선을 없앤 것이냐입니다. 노조는 폐지, 회사는 유지, 여기서부터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두 번째 쟁점이 사실 이번 협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제도화를 둘러싼 싸움인데요. 한 해 더 주느냐가 아니라 규칙으로 못 박느냐의 문제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매년 제도로 정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해 경영진 판단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말고 아예 규칙으로 고정하자는 겁니다. 회사가 내놓은 안은 결이 다릅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기존 OPI와 별도로 영업이익의 9에서 10%를 추가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회사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주겠다는 거고 노조안은 매년 영구적으로 제도에 박자는 겁니다. 한시냐 영구냐 이게 갈림길입니다. 왜 이 차이가 클까요? 한시 지급은 3년 뒤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제도로 바뀌면 회사 실적이 좋을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직원 입장에선 예측이 됩니다. 가정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해외사가 크게 벌어 10%를 받고 다음 해는 약소해졌다고 합시다. 한시 아니면 그 다음부터 불투명하고
제도하면 줄더라도 규칙은 남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 예시입니다. 회사가 영구 제도화를 꺼리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큽니다. 좋을 때 기준으로 규칙을 박으면 나쁠 때 그 부담 구조가 그대로 남습니다. 두 번째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노조는 15% 매년 제도화, 회사는 9에서 10% 3년 한시, OPI와 별도, 액수보다 영구냐 한시냐가 진짜 전선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좀 덜 알려졌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바로 재원을 어느 사업부에 얼마나 나눌 거냐입니다. 노조화는 전체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문에 공통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30%를 메모리 사업부 중심으로 더 주자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비중이 다릅니다. 반도체 부문에 먼저 60%를 주고 나머지 40%를 메모리 사업부 중심으로 배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숫자로는 70대 60, 30대 40의 차이입니다. 왜 이 비중이 민감할까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어느 사업부가 더 가져가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뿐 아니라 내부 형평성까지 얽힌 지점입니다. 작아 보여도 이 차이는 사업부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직계됩니다. 어느 부문 직원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걸려 있어서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세 쟁점을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첫째 상한 폐지, 둘째 15% 연구 제도화, 셋째 재원 배분 비중. 이 세 개가 동시에 얽혀 있어서 한 번에 안 풀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양쪽이 왜 물러서기 힘든지 노조 논리와 회사 논리를 같은 무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조 쪽 논리입니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회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내도 성과급은 그의 경영진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노조의 오랜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규칙으로 정해두면 회사도 직권도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입니다. 보상이 깜깜이가 아니라 투명해진다는 거죠. 노조는 또 반도체 호황기에 만든 이익의 직권 기여가 컸다고 봅니다. 이익이 클 때 그만큼 정당하게 분배받는 통로가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한시 안을 못 믿어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3년 뒤 사라질 수 있는 약속이라면 결국 경영진 재량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박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엔 회사 쪽 논리입니다. 핵심은 경영 변동성입니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 인건비를 실적에 영구적으로 묶는 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좋을 때 기준으로 15%를 제도에 박아두면 업황이 꺾여 이익이 줄어든 해에도 그 부담 구조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는 이 경직성을 가장 우려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제도화 대신 실적이 특히 좋을 때 한시적으로 더 얹어주는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유연성은 지키면서 보상은 늘리겠다는 절충안인 셈이죠. 회사 쪽에는 주주와 이사회에 대한 책임도 깔려 있습니다. 인건비 구조를 영구로 고정하는 결정은 장기 비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노조는 예측 가능한 규칙, 회사는 경영 유연성, 둘 다 그 자체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충돌하는 협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삼성전자 바깥에서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다른 회사 직장인에게도 남 일이 아닌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산업계가 주목하는 건 성과급을 영업이 이게 연동해 제도화한다는 방식 자체입니다. 만약 삼성전자에서 이게 자리 잡으면 비슷한 요구가 다른 대기업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반도체처럼 실적 변동이 큰 업종일수록 이 방식이 표준이 되면 인건비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계가 결과를 예의주시합니다. 반대로 노동계 입장에선 삼성전자 사례가 성과급 투명화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사안이 양쪽에서 정반대 의미로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도 이건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성과급이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는지 그 규칙이 투명한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사건이거든요. 중소기업 쪽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협상력이 약한 곳일수록 성과급 규칙이 더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일종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긴급조정 포검이라는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놨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발동되면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가 멈추고 정부가 그 사이 조정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1963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4번만 발동됐을 만큼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화를 촉구하고 긴급조정건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헌법상 노동 3권과 충돌한다는 반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파업이라는 최악은 피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원 변수도 있습니다. 5월 18일 법원은 회사가 낸 위법쟁이 행위, 금지가 처분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노조는 필수 인력이 제한적이라며 21일 파업은 예정대로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 직장인과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를 나눠서요. 먼저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합의가 제도화를 어디까지 담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한 폐지와 영구 제도화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한시 지급으로 봉합됐는지를 보면 됩니다. 타결 내용이 영구 제도화에 가까울수록 다른 대기업 임금 협상에도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시 지급 선에서 마무리되면 파급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렬되는 경우입니다. 18일 파업이 시작되면 반도체 생산 차질이 화두가 됩니다. 노조 예고 기간은 18일이지만 설비를 다시 정상 가동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업계 추정입니다. 이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화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나 경쟁사 영향은 변수가 워낙 많아서 한 방향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건 추정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갈래도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경우인데 이러면 파업은 일단 멈추지만 쟁점 자체가 풀린 건 아니어서 갈등이 뒤로 미뤄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관점에서 체크할 건 단순합니다. 우리 회사 성과급이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는지, 그게 한시적인지 제도적인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협상 결과 자체보다 제도화 여부와 파업 지속 기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사실 기준으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헤드라인이 아니라 합의문 내용을 봐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타결 발표가 나도 제도화라는 말과 한시 지급이라는 말이 섞여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문구를 그대로 믿기보다 어떤 단어로 못 박혔는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짚겠습니다. 이번 협상은 돈을 얼마 더 주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규칙으로 영구적으로 정하느냐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15%대 9에서 10%는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삼성전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실적에 연동해 규칙으로 묶는 방식이 표준이 될지 아닐지 그 갈림길에 다른 회사 직장인도 함께 서 있는 셈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번 분쟁의 본질은 성과급을 사람이 정하느냐, 규칙이 정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5%가 18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노조의 예측 가능성 요구도 회사의 경영 유연성 우려도 둘 다 그 자체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협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결과는 21일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새 사실이 나오면 그때 다시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종 판단은 언제나 시청자 본인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